예, 두 번째 시간에는 장기 기억 상실증, 그러니까 이제 기억 상실증이 계속 많아지면, 노화가 되면 사실은 이러한 치매라든지 이러한 뇌질환들이 많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고요. 또 재미있는 사실은 운동이 이러한 치매를 예방하거나 혹은 치료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 그 동물 실험을 가지고 한 연구 결과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는 사실은 이제 치매인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 노년층이 증가함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헬시한 브레인을 보면 이제 꽉 뇌질이 차 있는데, 시비하게 이제 그 시비한 AD, 그러니까 이제 알츠하이머 디지즈가 굉장히 이제 시비하게 변하면 뇌가 쪼그라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 많은 염증이 여기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에 이제 10가지 사인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기억을 못한다는 거, 기억을 못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무드가 바뀌는 거, 무드, 그러니까 기분 상태가 막 바뀌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misplacing, 원래 제자리에 놔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인지를 못한다는 거, 그 다음에 굉장히 원래 익숙했던 것들을 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시간하고 날짜하고 장소를 좀 헷갈리는 거,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약간 예전에 굉장히 친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디소시에이션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판단력이 굉장히 흐려지는 경우, 그 다음에 소통하기,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굉장히 힘든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러한 것들의 사인이 이제 첫 번째 이제 초기에 발견되는 그런 흔한 질환 사인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치매라는 것은 먼저 잃어버리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뇌에 과다한 염증이 동반되면서 인지, 기억, 판단 이런 것들이 다 망가지기 때문에 이제 점점 심해지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베타 아멜로이드라는 그러한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분해되지 않고 많이 끼어서 또 그것들이 염증을 유발하거나 이렇게 돼서 이제 생기는 병이라고 하죠. 아직 원인이라고 하기에는 많은 디베이트가 있는데, 알츠하이머 디지즈 걸린 환자들, 치매 환자들의 뇌를 보면 베타 아밀로이드가 굉장히 과다하게 축적되어 있다는 것은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디지즈가 빠른 조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사실 mild cognitive impairment, 그러니까 처음에 인지 기능이 아주 약간 떨어지는 게 한 7년 정도 걸리거든요. 7년 정도. 그래서 이때 사실은 이미 이제 심증이 뭐냐면, 증상이 뭐냐면 단기 기억 상실증이 조금씩 일어납니다. 그래서 건망증 비슷하게 이렇게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한 7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mild, moderate, severe, 그러니까 점점 그 기초 단계에서 중증에서 심화되는 단계에 따라서 굉장히 시간이 짧아져요. 그러니까 그 경증에서는 한 7년 정도 있다가 그 다음에 중증으로 갔을 때에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면서 바로바로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증에서 조기 발견과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 알츠하이머의 특징입니다. 이제 mild to moderate to severe, 점점 중증으로 가게 되면서 사실은 히포캠팔 유저뿐만 아니라 다른 엽들도 영향을 받게 되고, 다른 뇌의 로브도 영향을 받게 되고, 그것이 염증이 점점 가속화됨에 따라서 뭐 읽기 능력이, 그러니까 마일드에서는 정확하게 이제 심팅이 뭐냐면 읽기 능력이 되거나 저하되거나, 사물을 인지하는 능력이 떨어지거나, 이러한 능력이 떨어지고요. 점점 나게 되면 중증으로 가게 되면 판단 능력이 결여된다든지, 그 다음에 주의력이 산만해진다든지, 그렇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보이지도 않게 시력이 굉장히 안 되는 그러한 증상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는 사실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센싱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아웃풋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인풋으로 바꾼 다음에 그것을 다시 우리 몸을 컨트롤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센싱 자체가 안 되면 판단하는 것도 안 되는,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판단이 또 흐려지는, 나중에는. 그래서 모든 센싱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눈을 보는 거, 만지는 거, 터치하는 거, 이런 것들도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2018년 벌써 2년 됐는데요. 파이저라는 이제 아주 거대 제약사죠. 우리 뭐 전 세계적으로 세 번째 큰 제약사인데요. 그래서 무슨 발표를 했냐면 굉장히 비관적이긴 하지만 알츠하이머랑 파킨슨 같은 그러니까 치매와 파킨슨 같은 병들을 우리가 더 이상 개발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수십 년간 천문학적인 돈과 인력을 가지고 개발을 많이 했거든요. 동물 모델을 뭐 알츠하이머 치매 모델 동물 모델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 효과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오는 약들도 사실 임상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그 인간한테는 효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이 철회를 하고 이 사업을 중단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선언을 했고 그래서 지금 사실 알츠하이머 디지즈의 치매 치료의 약으로서 인정받는 약이 나오긴 하지만 그 약이 사실은 왜 허가가 되냐면 다른 치료법이 마땅히 없어요. 없기 때문에 허가가 되는 거지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치매가 낫는다? 그렇게 개런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비관적인 사실 입장이긴 한데요. 이런 와중에서도 사실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파킨슨 병을 치료를 했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까지 한국 오기 전까지 치료를 했었고 그 결과가 최근에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게 어제자의 논문이 기사가 나왔는데 논문은 5월 중순에 나왔었고 그래서 김강수 교수님 옆에서 제가 같이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인공피부 및 동물 대체학 특목에서 제가 또 얘기를 드릴 텐데 그 줄기세포를 신경세포로 분화하는 역할을 맡았거든요. 그것을 다시 환자에 직접 넣어서 그것이 이제 지금 2018년에 사실은 주사를 시술을 했고요. 그것이 지금 2년 정도 지난 와중에 환자가 이제 지금 리커버리가 돼서 그 걷기도 하고 수영도 하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때 2년 전 사진입니다. 그 저분이 지금 치료받은 그 의사 선생님이고요. 제가 이제 만남을 2차례 정도 가졌습니다. 저희 연구소에 2차례 정도 방문하셨는데 지금 저때도 사실은 말도 좀 어눌하셨고 행동 능력도 좀 어눌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수영도 하고 걷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회복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킨슨병 같은 경우는 세포치료제로서 계속 연구가 되고 있고 저도 그때 연구를 해서 정말 그 세포를 GMP 파실리티에서 왜냐하면 그거를 다시 환자한테 넣으려면 우리가 그 Good Manufacturing Practice가 같은 이제 굉장히 그 고도의 그 병원균이 안 들어가야 되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안전성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FDA하고 협의를 거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스턴에서 세포를 만들고 뉴욕에서 시술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가져갈까 아주 구체적인 그런 계획들 이런 것들도 세웠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제가 이제 인공피부 및 동물 대체학 특노에서 좀 더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래서 이 뇌질환은 사실은 굉장히 치료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알츠하이머 디지즈가 약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와중에 또 어떤 그 연구들이 있냐면 이것이 센싱이 계속 그 저해돼서 생기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뉴런을 좀 더 활성화시켜주면 어떨까? 뉴런 제네시스를 활성화시켜주면 어떨까라는 연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뉴런들이 억제가 되고 신호가 전달이 억제가 되면 뉴런 스스로가 좀 수축이 되면서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뉴런을 재생할 수 있는 연구, 그것이 뭐 저는 이제 외부에서 세포를 넣었지만 그 안에 있는 세포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그 신경세포가 활성 물질을 넣어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대체적으로 외부에서 활동을 하면 사실 우리가 만지거나 보거나 이러면 그것들이 우리의 신경세포를 계속 활성화시켜주는 거거든요. 새로운 문화에 노출되거나 새로운 것에 노출이 되면 그것들도 우리 신경세포를 활성화시켜서 기억을 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방법들은 어떨까라고 해서 동물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뭐냐면 Combined Adult Neurogenesis and the BDNF Mimic Exercise Effect on the Cognition in an Alzheimer's Mouse Model.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마우스 모델에서 그 이 BDNF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신경 세포를 자라게 하는 물질이거든요. 그것을 운동하고 같이 병행했을 때에 Cognitive Behavior 그러니까 인지 능력이 향상되더라 라는 것을 연구를 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어떤 마우스를
이용을 했냐면요. 이 5X FAD라는 마우스를 이용을 했는데요. 이 마우스는 뭐냐면 아까 제가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거 얘기했잖아요. 베타 아밀로이드가 많이 생성되게 하는 마우스예요. 그래서 이 마우스는 처음에는 초기에 이제 태어났을 때는 인지 능력에 뭐 비슷하거든요. 근데 얘가 노화됨에 따라서 인지 능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인지 능력을 실험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워터 메이즈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그 물에다가 현수 실험이라고 하는데 물에다가 이제 쥐가 딱 이렇게 그 거기 올라가면 이제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부표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놓고 쥐를 빠뜨립니다. 그래서 쥐가 막 탐험하다가 여기 부표가 있으면 거기에 딱 그걸 기억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살 수 있죠. 근데 한 번 노출시키면 이제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봤을 때는 바로 거기로 들어갑니다. 보통 정상쥐 같은 경우에 왜냐면 그것을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5X FAD 마우스는 기억을 못하니까 계속 그 동일한 시간이 걸려요. 부표를 찾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걸리게 되죠. 계속 학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러한 그 워터메이즈 테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테스트가 있냐면 뭐 예를 들어서 미로들을 만들어 놓고 음식물을 한 곳에 모아놓고 그곳을 얼마나 빠른 시간에 찾아갈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와일드타임에 비교해서 지금 2개월, 생후 2개월에서는 별로 변화가 없는데 이 5X FAD 마우스는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 5개월 차, 6개월 차 됨에 따라서 나이가 노화가 되면서 이 인지 능력이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걸리는 거죠. 그리고 그 뇌 신경 세포의 그 증식 또한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 정상 세포, 정상인 쥐하고 봤을 때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자라나면서 그 뇌의 증식은 조금씩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 정상인 쥐하고 비교했을 때도 그런 게 생깁니다. 네, 그런 것들이 지금 반대로 그리고 이제 뇌에 염증을 일으키는 글라이오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신경세포가 아니라 뇌에 있는 마크로파지 같은 것인데 사실 우리 몸에 굉장히 필요한 세포죠. 뇌에 뭐 어떤 바이러스나 미생물이 들어오면 그것을 막는 용도인데 얘들이 사실은 염증이 또 주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음에 따라 이 마이크로글리아셀이 굉장히 증가를 하게 돼요. 증가를 하게 되면 사실 염증의 무작위적 염증도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확인해 보면 이 염증을 일으키는 면역세포들이 점점 훨씬 더 증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5X FAD 마우스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이 마우스가 그 뇌의 염증 그리고 인지 기능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좋은 모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염증성 사이토카인들이 굉장히 이 마우스에는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IL-1 베타나 TNF 알파 같은 염증성 인자들이 굉장히 올라가서 뇌 염증을 좀 촉진을 시키고요. 반대로 아까 BDNF 제가 얘기했잖아요. 뇌의 신경세포를 재생을 도와주는 물질인데 이런 물질들은 굉장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BDNF를 좀 넣어주고 훈련을 좀 시켜주면 운동을 좀 시켜주면 얘네들이 기능을 회복할까라는 것들이 이 논문의 골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 논문에서 보시면 이게 좀 결론인데요, 사실은 그 5FAD 마우스는 워터 메이즈나 뭐 이런 인지 기능 테스트에서는 굉장히 막 그 음식을 못 찾아서 막 헤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운동을 하거나 혹은 운동과 더불어서 BDNF를 맞으면 메모리가 임프루먼트, 그러니까 이제 인지 기능이 향상된다는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그 운동만으로도 사실은 이 메모리 임프루먼트가 있다고 보고가 된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논문을 보시면 사실은 FAD 마우스, 그러니까 그 치매 그 모델 마우스하고 그 다음에 이 치매 모델 마우스를 달리기를 시켰을 때 보면 이 빨간색이 뭐냐면 그 기억이 재생되는 그리고 신경세포가 재생될 때 나오는 단백질이거든요. 거의 안 보이는데 거의 보이지 않는데
그 치매 마우스에서는, 치매 동물 모델에서는. 근데 운동을 시켰을 때 이 신경 재생을 하는 그러한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BDNF를 처리한 겁니다. 그 BDNF를 처리했을 때에도 어느 정도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수치화시켜 봤을 때에 female과 male,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둘 다에서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달리기를 시켰을 때에 이 정상인 치매 동물 모델의 그 uncontrolled에 비교해서 훨씬 더 많은 신경세포들이 재생이 되었다라는 것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것도 남성과 수컷과 암컷 동일하게 효과를 보였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후에 이 뉴런들의 그 뉴런뿐만 아니라 뉴런 신경 물질을 도와주는, 신경 재생을 도와주는 물질들을 다 확인을 해본 겁니다. 다 확인을 해봤을 때에 이것을 100이라고 쳤을 때, 그러니까 치매 동물 모델에서 아무것도 처리 안 했을 때 100이라고 했을 때 달리기를 하게 되면 1.2배에서 1.5배 가량 이 신경 세포를 재생시켜주는 물질들이 활성화되었다, 분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달리기가 그 치매를 예방하거나 혹은 치료하는데 도움을 준다라는 것이 여기 보고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운동을 어느 정도를 했는지를 봤을 때 운동을 3시간 정도, 3시간 정도를 계속 달리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운동량에 비해 월등히 높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하지만 뭐 이거는 이제 여기서 나온 조건이고 인간으로 적용되려면 사실은 조금 더 많은 실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21시간의 케이지에 있었고 한 3시간 정도를 계속 로테이션, 쳇바퀴 굴리는 거 있죠? 쳇바퀴, 다람쥐 쳇바퀴 굴리는 것처럼 그 휠을 놓고 계속 운동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6week부터 2 months, 그러니까 좀 초기에 사실은 운동을 했었어요. 그런 게 있었고요. 또 다른 논문인데요. 이 논문에서도 사실 environmental enrichment reduce A 베타, 그러니까 아밀로이드 베타 레벨을 이러한 운동을 통해서 좀 제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논문입니다. 그래서 percentage of time 러닝하거나 클라임하거나 레스팅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냥 운동 중에서도 달리기와 클라이밍 있잖아요. 클라이밍 이렇게 오르는 거, 그런 거하고 비교해봤어요. 그래서 해봤을 때 클라이밍보다는 달리기가 훨씬 더 베타 아밀로이드의 면역 억제, 베타 아밀로이드의 축적이 좀 완화됐다는 거죠. 완화된 수치를 보면 달리는 것이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에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이제 클라이밍 하는 게 중간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연구실에서 그렇다면 달리는 거에 대해서 어떤 식의 달리기가 제일 좋을까, 어떤 운동이 제일 좋을까라고 좀 확인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수 실험을 이제 나중에 했죠. 근데 이제 먼저 뭐 했냐면 이 동물들을 A, B, C 케이지로 나눴어요. 그래서 C는 보통 그냥 아무런 장치를 하지 않는 케이지고, B 같은 경우는 뭐냐면 로테이션, 아까 말씀드린 다람쥐 쳇바퀴를 놔둔 거하고, 그 다음에 A는 뭐냐면 좀 넓은 동간에서 다양한 터널들을 놔뒀어요. 그래서 쥐들이 터널 다닐 때에 굉장히 다양한 체험들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자기가 접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좀 더 넣어놓은 거예요. 넣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계속 운동을 시키고 이런 방법으로 케이지화 시키고 이후에 이런 현수 실험을 한 거죠. 현수 실험 해봤을 때 확인을 보면 가장 많은 신경 재생 세포가 가장 많은 그룹을 보게 되면 당연히 러너가 많고요. 러너 중에서 이 A 타입,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어서 계속 앞만 보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노출된 상태에서 달리기를 하는 것, 이런 것이 가장 신경 재생 세포의 재생이 활발해졌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까만색이 그거고요. 까만색을 봤을 때에 가장
새로운 곳을 달리게 될 때, 경험하게 될 때 신경 물질이 재생이 많이 됐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연구 결과들을 좀 조합해 보면 운동 중에는 달리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뇌 질환을 좀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동물 실험 모델에서는. 그리고 조금 더 새로운 곳,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은 사실 우리에게는 커다란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극점들을 찾아서 새로운 곳을 달리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거라는 그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가 강의고요. 그 다음에 다음번에는 두 가지 또 토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하고 있는 아토피랑 건선, 피부 염증 질환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 그 다음에 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물론 코로나도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감기에 왜 약이 개발되는 게 이렇게 늦어지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코로나도 다루고, 인플루엔자도 다루고, 여러 가지 다른 콜드도 좀 다룰 예정입니다. 감기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6월 23일 날 저희가 기말 시험을 볼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 강의가 아마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고, 그 다음 주에는, 그러니까 시험 전주에는 다시 한번 그 강의들을 되돌아보는 그런 동영상을 한번 올릴 거고요. 그 이후에 6월 23일 날 화요일 날 우리가 기말고사를 온라인으로 저번처럼 볼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공지를 또 따로 글을 올릴 거고요. 그 전에 또 저희 리포트 보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제가 또 그것도 공지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